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리고 주말하고 월요일은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가 적긴 적은데 어제도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4,000명. 감염자 수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14,000명이 그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7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2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47%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 33% 정도가 단 5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5개 주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 38% 아래인 그런 주들에서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통계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따라서 이제 조만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항상 이 뉴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먼저 가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가 한 2주, 3주 텀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굉장히 적기는 적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망자들 수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으로는 미국 40여 개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화이자에서 지금 FDA랑 지금 회의 중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부스터샷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3차 부스터샷 백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파우치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부스터샷이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3차 미국 전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부스터샷을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는 이 화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화이자는 3차 부스터샷을 만들어가지고 내놔가지고 전 국민이 맞으면은 자신들은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화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3차 부스터샷 통과가 돼가지고 전 국민 맞추는 게 그게 우선순위겠죠. 그렇지만 이 파우치 국장은 아직은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딱 잘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직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부스터샷 백신 요거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이 3차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회분 접종도 못한 나라가 세고 셌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3차 부스터샷 백신을 접종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비판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맞는 소리긴 맞는 소리죠. 전 세계가 이제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제 미국만 이렇게 백신을 3차 회분, 이 부스터샷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맞으면은 굉장히 또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기는 하나 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중에 99%는 백신 미접종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거 접종하는 것보다 아직도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가 한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를 넘겨야지만 이 집단 면역을 잃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그거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3차가 문제가 아니다. 안 맞은 사람들 먼저 맞으라는 거죠. 제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라면은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이렇게 접종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들이 집단 면역을 잃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많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변이가 안 나옵니다. 변이가 안 나와요. 제발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것에 대한 이 부작용이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혈전 부작용. 이 혈전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백신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아스트라제네카랑 이 잔슨앤잔슨의 이 얀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백신을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 남미의 뭐 델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람다 바이러스, 남미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으로는 남미 지역 델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람다 바이러스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등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뿐만이 아니라 이 모스크바 온도 역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상 기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스크바 뭐 30도 이상 올라가는 등 굉장히 이례적인 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역시나 이 지구촌 온난화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서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스크바 역시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덥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독일 총리 메르켈 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들이 맞추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권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퍼지면 퍼질수록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봉쇄 같은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같은 거 자유를 계속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서로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최근 일주일 새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일주일 새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3배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다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처음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에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이 퍼졌었잖아요. 알파 변이 바이러스, 뭐 베타, 감마, 레이저도 쏘게 생겼네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요거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열심히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제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은 이 3가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폭염, 그리고 가뭄, 그리고 산불, 요 3개 때문에 미국 서부 지역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뭐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 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기본 소득에 관한 그런 관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감에 있어가지고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이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본소득 같이 또 돈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을 받아보니까 괜찮은 거죠. 괜찮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부터는 기본 소득에 관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이별대로 봤을 때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이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달 15일부터 이제 곧이죠. 15일부터 미국 아동 수당이 이제 곧 지급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6,700만 명의 아동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한테 250불에서 이제 300불 가량의 1인당이요. 그런 아동 수당이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은 대략 한 1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2분이신 분들은 대략 한 적어도 500불 정도 자신의 구자로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많이 돈이 풀리면은 요것도 경기 부활, 경제 재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느 한 쇼핑몰에서 이 백인 여성이 6살 남아, 이 6살 한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6살 남아 동양인한테 목을 이렇게 딱 치면서 동양 혐오적인 이제 중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면서 6살짜리 남아한테 그렇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이 이 틱톡으로 이제 바이럴하게 퍼지고, 그리고 기사로도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백인 여성은 바로 그날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날 잡혔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이 여성은 이제 중어 범죄 혐의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죄를 달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또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캔사스 주에 있는 어느 한 3살짜리 남아가 이제 충치랑 또 잇몸이 좀 아파가지고 엄마가 치과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과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라고 이제 들어갔겠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마취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뺨이 막 부풀어 오르고 뭐 정신을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911 불러가지고 구급 대원들이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살리려고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3살짜리 남아는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냥 그냥 멀쩡한 아이였는데 그냥 이빨 아파가지고 충치 치료하고 잇몸 치료하려고 치과에 갔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식을 가진 입장으로서 그냥 뭐 치과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엄마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3살짜리 남아가 사망한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치료를 위해 마취한 이 마취제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3살짜리 남아 너무 어린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서든 캘리포니아 어느 한 가정집에 낙하산을 탄 군인이 추락을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고 뉴스를 보니까,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군부대에서 육군이 이제 낙하산 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이제 영국군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국군들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낙하 훈련을 하다가 낙하산이 좀 잘못 펴지는 바람에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낙하 지점보다 훨씬 더 떨어진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영국 군인은 가벼운 부상만 입고 지금 현재는 이제 회복 중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우주여행, 일반인 우주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차례입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오는 20일에 우주여행, 일반인 우주여행을 이제 할 계획인데 드디어 우주여행 허가가 이제 떨어졌다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내년쯤엔 2022년도부터는 이 우주여행, 일반인 우주여행이 훨씬 더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 콘도 붕괴 사고, 지금 현재는 붕괴가 된 지 19일이 지난 상태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뉴스에 95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고, 실종자는 이제 14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되면은 될수록 이 시신의 부패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고 신원 파악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붕괴된 지가 이제 19일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존자 찾기는 희망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사망자들만 계속 나오는데 이 사망자들 역시 계속 이제 부패된 시신들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콘도 붕괴 사고에 대한 참혹함이 계속 전해지네요. 어쨌든 간에 이 콘도 붕괴 사고 때문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카고 뉴스는 거의 다 대부분 총격 사건이에요. 이 총격 사건인데, 오늘 시카고 뉴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좀 특별한데, 시카고에 어느 한 래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래퍼는 이제 31살이라고 하는데 무명이었다고 해요. 무명인데 무기 소지, 마약 소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그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자동차 2대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더니 총을 마구 쐈다고 합니다. 총을 마구 쏴가지고 이 31살 무명 래퍼는 64발의 총을 맞고 64발의 총알을 맞고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카고는 좀 무서운 동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카고 전체가 아니라 이 시카고에서 좀 위험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LA에 이제 사우스 LA 같이 시카고에 또 무서운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 또 갱들이랑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래퍼, 이 31살 래퍼의 브라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브라더 역시 래퍼였다고 하는데, 이 래퍼 역시 2015년도에 이 시카고에서 총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라더는 어느 한 노래를 냈는데 총기 폭력 고발 이런 것에 대한 랩을 써가지고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를 한 뒤에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해요. 역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시카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무섭네요. 총기 폭력 고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이 래퍼를 쏴 죽였다. 그리고 그 동생도 지금 한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 지난 뒤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총을 64발이나 맞고 사망을 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역시 미국 좀 무섭고요. 총기 관련해가지고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주변에도 미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총기가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를 제대로 관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총기 풀리는 거 빨리 규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풀리는 게 조금 많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임 당시에 지난 11월 달이죠. 지난 11월 때 대통령 선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재임이 된 뒤에 한미 동맹, 군사 동맹 있잖아요. 이 군사 동맹을 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계속 표출했잖아요. 한국이 미국한테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돈을 더 많이 내라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계속 주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이 있어야지만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트럼프는 오직 돈이에요.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돈을 안 줘? 한국에서 받는 돈보다 지금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함에 있어가지고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미 동맹 해가지고 지금 돈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한미 동맹 깨겠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재임이 되면은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IT 대통령 암살에 관한 뉴스가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IT 암살에 관련돼 가지고 용의자들 있잖아요. 이 용의자들 중에 미국의 전 FBI 요원 그리고 전 DEA 요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말씀드렸을 때 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어느 한 IT 의사가 이 IT 대통령 암살 사건의 배우가 된 것 같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배우에 더 큰 인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T 의사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지만 파산을 하는 등 굉장히 영향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바지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 IT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뉴스는 계속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인군 국가 IT에서 대통령 암살 사건이 나고, 그리고 쿠바에서는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나가지고 우리들 뭐 배가 고프다, 경제는 계속 파탄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반정부 시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쿠바 정부에서 모든 SNS를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모두 정지를 시켰다고 해요. 반정부 시위가 계속 더 심화되면 안 되니까 역시 쿠바 공산국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SNS 끊는 것만으로 멈춘 게 아니라 인터넷 역시 지금 끊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쿠바도 계속 이 반정부 시위 어떻게 되는지 뉴스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폭동과 약탈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 그리고 약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45명이 사망을 하고 800여 명이나 지금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됐다고 해요. 전 대통령이 78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죠. 제이콥 주마이신데 이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죄로 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를 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지구촌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그리고 이 도쿄 올림픽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도쿄 올림픽을 개회식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이 많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 여사만 참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도쿄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한 비행기 승객이 자신이 이제 화물을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캐나다 공항 내에서 폭탄이 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신의 이제 짐을 붙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화가 갑자기 나가지고 에이 폭탄이 있다! 그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공항에 대한 세큐리티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바로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중국에 있는 어느 한 호텔이 갑자기 그냥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지면서 8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실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내에서 여러 개의 건물들이 무너지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불법 개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건물들이 이제 불법 개조를 하면서 건물 기둥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약해져 가지고 계속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거, 이거
중국에도 계속 많이 문제가 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은 BTS입니다. 그러면서 이 BTS를 만든 이제 방시혁 씨의 자산이 9개월 만에 2배로 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 방시혁 씨의 자산이 자그마치 32억 달러라고 합니다. 32억 원이 아니라 32억 달러요.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2배 이상 뛰었다라고 BTS가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면서 엄청나게 자산이 뛰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현재 혼조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0.07% 정도.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정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0.4% 정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혼조세로 미국 주식시장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또 다른 우려가 되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08년 이후로 최대치로 올랐다. 5.4%나 올랐다고 합니다. 6월달에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40년 동안 저인플레이션을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계화와 그리고 이제 노동 인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저인플레이션에 있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저인플레이션은 끝난 것 같다,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고령화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노동 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플러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를 시작을 해가지고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건이 싼 국가에서 무역으로 물건을 끌어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미국은 1970년대 고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가 대형 은행주들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JP 모건은 순이익이 미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2.5배나 지금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4배 정도 급증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IPO 같은 게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IPO에 관한 이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2분기 대형 은행들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보잉사에 대한 또 다른 악재가 섞인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787기, 이 보잉 787기에서 결함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보잉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787기 대략 한 100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787기 전부 다 다른 회사로 인도하기 전에 모두 고쳐가지고 인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벌써 팔린 787기 검사도 이루어져가지고 결함이 있으면은 빨리 다 고치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잉 주가가 살짝 또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틱톡 아시죠? 틱톡. 이 틱톡을 만든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의 해외 상장 기업들에 대한 당속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바이트댄스는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거 지금 연기를 했다라고, 지금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죠.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 6월 달에 거래량이 60%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감을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단속에 들어갔잖아요.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굴 하는 것도 중국 정부에서 단속을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지난 6월달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 이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뉴욕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거워져 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품이 아니다 라고 뉴욕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을 가진 이 소비자들이 부채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부채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위험도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올라가 있는 거, 미국 부동산 시장 올라간 거 거품이 아니다. 거품이 아니고 어쩌면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